여러분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김철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55살. 2년 전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집에서 지내고 있었죠. 아내 순이와 결혼한 지 25년, 슬아의 아들 준호와 딸 미영.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약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철수는 고혈압이 있어서 평소에 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분홍색 작은 알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 미영이 가져다주는 약이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뭔 약이야? 철수가 물어봤죠. 혈압약이라고 했잖아요, 아빠. 미영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이상했어요. 20년 동안 먹어온 약이 갑자기 색깔이 바뀔 리 없잖아요. 더 이상한 건 그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며칠이 지나면서 철수는 더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내와 아이들이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언제까지 버틸까? 아들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의사가 몇 달 안 된다고 했잖아. 딸 미영이 대답했죠. 철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이 몇 달 못 산다고? 언제 그런 진단을 받았나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럼 아파트 이름 변경은 언제 해? 준호가 또 물었어요. 이미 서류 준비했어. 걱정하지 마. 미영의 대답이었죠. 아파트 이름 변경? 철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 몰래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다음 날 철수는 서재를 뒤져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죠. 자신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 양도 계약서가 있었어요. 받는 사람은 아들 준호. 그리고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도 있었고요. 수익자는 딸 미영으로 되어 있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모든 서류에 자신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철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언제 이런 서류에 사인을 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철수는 가족들의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면 순이는 항상 철수에게만 따로 음식을 차려줬어요. 특별히 만든 거예요, 여보. 순이가 말했죠.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다른 음식을 먹었어요. 철수가 왜 너희들은 안 먹어? 라고 물으면 저희는 이미 먹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준비된 반찬이 딱 한 그릇인 걸 보면 거짓말 같았어요. 더 이상한 건 철수가 그 음식을 먹고 나면 항상 배가 아팠다는 거예요. 설사를 하거나 어지러웠죠.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멀쩡했어요. 일주일 후 미영이 철수에게 말했어요. 아빠, 병원에 같이 가요. 정기검진 받으셔야죠. 철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갔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어디 아픈 곳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남았나요? 옆에 있던 준호가 물었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로 보입니다. 그 순간 철수는 준호와 미영의 얼굴을 봤어요. 슬픔보다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안도감 같은 게 스쳐 지나갔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철수는 놓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는 모든 것을 정리해봤어요. 하얀 약, 이상한 음식, 몰래 준비된 재산양도 서류,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 결론은 하나였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거였죠.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약으로, 음식으로. 그리고 이미 재산을 가져갈 준비는 모두 마쳐놓았어요. 철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을 키워준 가족들이, 2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다음 날부터 철수는 약을 먹는 척했어요. 입에 넣었다가 화장실에 가서 뱉어버렸죠. 음식도 먹는 척하고 몰래 화분에 버렸어요. 며칠이 지나자 가족들이 이상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약 드셨어요?
미영이 물었어요. 먹었어. 철수가 대답했죠. 하지만 미영이 약통을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안 드셨네요. 개수가 그대로예요. 철수는 화가 났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주제에 뻔뻔스럽게 확인까지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순이가 철수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이 며칠이죠? 3월 15일이지. 아니에요. 4월 20일이에요. 철수는 당황했어요.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언제 그렇게 시간이 흘렀나요? 그럼 어제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철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어제는 물론이고 지난 일주일이 통째로 기억에서 사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철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미영이 준호와 눈빛을 주고받는 걸 봤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죠. 철수는 확신했어요. 약 때문에 기억을 잃고 있는 거라고. 가족들이 주는 약에는 독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을 잃게 하는 성분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도망쳐야 한다고. 새벽 4시 모든 가족이 잠든 사이에 철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신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길을 잃었거든요. 30년 동안 살아온 동네인데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집이 어디인지, 심지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었어요. 1시간 정도 헤매다가 다행히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만났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젊은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우리 가족이 나를 죽이려 해요. 철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경찰관은 철수를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철수의 신분증을 보고 가족들에게 연락했죠. 1시간 후 순이와 미영, 준호가 경찰서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의사도 함께 왔어요.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 설명드릴게요. 의사가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그때 철수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의사가 설명했어요. 철수는 초기 치매 환자라고. 몇 달 전부터 증상이 시작되었고 가족들이 모르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얀 약은 독이 아니라 치매 치료제였어요. 분홍색 혈압약도 계속 먹고 있었는데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였죠. 6개월이라는 시한부 진단도 거짓이었어요. 철수가 잘못 이해한 거였죠. 의사는 치료하면 6개월 정도 후부터 호전될 것이라고 말한 건데 철수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들었던 거예요. 재산양도 서류는 가족들이 철수의 치매가 더 심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치매가 심해지면 재산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철수의 동에 하해한 일이었는데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였어요. 따로 준비해준 음식도 치매 환자에게 좋은 영양식이었어요. 배가 아픈 건 치매 증상 중 하나였고요. 모든 것이 설명되었어요. 철수가 무서워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가족들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아빠, 우리가 왜 아빠를 해쳐요? 사랑하는데.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많이 무서웠죠? 순이도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부터 같이 치료받아요. 준호도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서야 철수는 깨달았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치매 그 자체가 아니라 치매 때문에 가족을 의심했던 자신이었다는 걸요. 사랑하는 가족을 살인자로 여겼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제 생각해보니 정말 무서웠어요. 치매는 기억을 앗아가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앗아간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철수는 초기에 발견되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철수는 매일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지만 가족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철수는 가족들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가족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철수 같은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에 대한 신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무작정 화내지 말고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해요. 철수의 가족들처럼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신들을 의심하고 무서워해도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 안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는 괴물이나 유령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런 걸 이겨내죠. 철수와 그의 가족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자신이 철수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가족을 믿으세요. 비록 기억은 흐릿해져도 사랑은 남아있을 테니까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무서우면서도 따뜻한, 그리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였어요.